네, 안녕하세요. 구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도면을 보고 3D 부품 그리기 세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우리가 니브를 사용하여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회전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평면을 또 각도를 이용해서 평면을 주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이 그림 같은 거 우리가 원래 nib라는 명령어를 배워야지 사용할 수 있지만 nib라는 명령어도 없이 우리가 사용도 가능해요.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만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만들 수 있는 거랑 우리 nib를 사용해서 만든 거랑 우리가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보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 그림 같은 거는 발판을 어떻게 먼저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올려놓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주는 게 조금 제일 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발판을 먼저 그려주도록 할게요. 저는 평면을 보고 취소 많으니까 이 평면을 보고 그림을 먼저 그려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케치 들어간 다음에 어디 평면 잡아주신 다음에 스케치 들어가 주시고 다음에 면을 조금 똑바로 해주시고 저는 중앙에 딱 잡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오늘 이렇게 그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가게 한 다음에 어떻게 접선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접선 위치가 보니까 조금 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수평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이 점이랑 수평 대각 이렇게 변경해 주신 다음에 이제 치수를 하나씩 넣어 볼게요. 우리가 여기서까지 크기 얼마? 여기서까지 크기는 92네요. 그래서 얼마? 92만큼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꺾인 데까지 얼마? 64네요. 그래서 얼마? 64만큼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64. 그 다음에 우리가 중심을 일단 먼저 그릴 건데, 중심이 아니고, 이 원은 어떻게? 이렇게 뻥 뚫려 있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요거를 뻥 뚫어 놓고 처음부터 작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을 그려줄 건데, 이 원. 딱 중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 넣어 주시고, 크기는 얼마? 크기는 지름 22네요. 지름 22만큼 넣고 위치값은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30만큼 나와있네. 그래서 30만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중심에서 여기까지 얼마 102네요. 그래서 얼마 요 중심에서 여기까지는 102만큼. 그 다음에 원크기가 있네. 이 원크기 얼마? 원크기는 반지름 20이네요. 그래서 반지름 얼마? 20만큼. 안에도 원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저는 요거까지 같이 작업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고 이거 얼마? 지름 20이네요. 그래서 20만큼. 필요 없는 거 정리를 조금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스케치 마무리 우리가 돌출을 올려줄게요. 어떤 거? 요거랑 요거. 높이는 우리가 정면도에서 높이를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 얼마? 18. 그래서 우리가 높이는 얼마? 18만큼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시게 되면 우리가 발판을 만들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둥둥한 거 올라갈 건데 요것도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전 시간에 배웠던 스케치 가시성 아니면 스케치 공유를 이용해서 한 방에 그릴 수도 있지만 이 그림 같은 거 우리 한 방에 그리다 보면 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뭐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작업 같은 거는 이렇게 그냥 두 번 나눠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중심목이 찍다 보면 우리가 위치를 잘못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바깥지름 얼마? 바깥지름 22네요. 그래서 바깥지름 22만큼 나왔는데 이렇게 하고 선선 다시 긋기 좀 귀찮았어요. 그럼 어떻게 저는 이거는 뭐 선을 이렇게 하나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끄갖고 정리를 하셔도 되고 아니 뭐 저처럼 뭐 이렇게 갖고 슬롯을 이용해서 우리가 슬롯도 배웠네요. 저 평행키 만들 때 많이 쓰는 거 이렇게 한 번에 만들 수 있겠네요. 하고 저는 요거 잘라낼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작업은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만 똑같으면 돼요.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그리든 저렇게 그리든 크게 지장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어차피 크게 나올 거고 우리가 이거 빼는 거면 이쪽 놔둬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더 해주는 거기 때문에 바깥 부분이 티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쪽 부분 어떻게 이렇게 좀 잘라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높이 얼마만큼 여기서 여기까지 82만큼 올라가네요. 그래서 82만큼 올라가는데 그 82도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전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다시 올라가려면 82에서 18을 빼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식을 넣어주시면 돼요. 얼마? 82에 빼기 18만큼. 아니면 뭐 계산하셔도 되고 우리가 여기서도 계산식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주신 다음에 확인. 뒤에 이렇게 볼록한 것도 티나왔네요. 얼마? 24만큼.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만큼 형상 투영 한번 찍어주시고
적당히 찍어주시고 요 원 크기는 얼마? 24만큼. 여기에 접선, 여기에 접선 하게 되면 우리가 금방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필요 없는 거 정리. 우리가 구속이 많아서 안 지워지나 봐요. 그럼 어떻게? 네,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고 우리가 이것도 좀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치수가 있어갖고 구속이 와갖고 아까 전에 안 됐어요. 그래서 다 써놓고 마무리한 다음 우리가 치수를 이렇게 지워줘도 우리가 굳이 안 건드리게 되면 치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놔둬주시면 돼요. 근데 치수를 없애게 되면 우리가 구속, 이 크기 구속이 풀리기 때문에 우리가 맨 마지막 단계에서 다 해놓고 만약에 지울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거 안 지우게 되면 우리 작업이 안 된다면 그때 지금 한 것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안 지워도 되면 굳이 지울 필요는 없죠. 잘못하면 오래 찍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어떻게 대칭 이용해서 대칭선 찍어주고 이렇게 돌출해 주시면 되겠죠. 마무리 우리가 객체 선택해 주시고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크기 얼마? 24만큼 돌출이 되네요. 그래서 얼마? 24만큼 반대편으로 이렇게 돌출해 주시면 되겠죠. 그다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우리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는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각선으로 가는 삼각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저는 만약에 이렇게 이쪽에서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놓고 올린 다음에 우리가 잘라내게 되면 우리가 이 작업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 중간 평면에 이렇게 평면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중간 평면이에요. 중간 평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선을 이렇게 대각선을 쭉 그어 주신 게 가장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어 줄 건데 일단 잘못된 얘랑 그 다음에 잘된 얘를 이용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니브를 사용했을 때랑 안 사용했을 때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두 평면 사이에 중간 평면 이용해서 어떻게 찍어주시고 중간에 만들어주셔도 되고 저는 어차피 이거 어떻게 원점에 제가 이거 너무 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보기 불편할까봐 조금 줄였어요. 그래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거 X, Y 쪽 이런 거 다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보이니까 보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맞춰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 평면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딱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스케치 시작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평면 만드실 수 있고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원점을 잘 찍게 되면 우리가 원점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평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평면 굳이 안 만들어도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작업이 편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잘 쓰게 되면 우리가 바로 이렇게 스케치 시작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저는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조금 티내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아직 힘든 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스케치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형상 투영이 아닌 이제 절단 모서리 투영을 눌러주셔야겠죠. 그래서 절단 모서리 투영 눌러주시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갈 수 있는 선을 하나 그어줄게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크기 얼마? 여기서 여기까지 크기 38이네요. 38 각도는 얼마? 40도네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건 우리가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오는 문제고 우리가 다리 같은 거 그려줄 때 많이 그려줘야 되는 문제인데 잘 사용하면 편하고 못 사용하면 조금 어려운 기능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린 다음에 우리 돌출을 마무리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자꾸 잡힐 수 있으니까 어떻게 구성을 좀 바꿔주시고 우리가 돌출 이용해서 이렇게 뚫었어요. 이렇게 뚫고 돌출 크기 얼마? 18만큼. 그래서 18만큼 이렇게 주신 다음에 이렇게 작업하게 되니까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그림처럼 똑같이 나오게 되죠. 근데 똑같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쪽에서 보니까 어때요? 이쪽에 이렇게 이 공간이 이렇게 남잖아요. 보이세요? 이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이유는 어떤 거? 저는 지금 어떻게 평면에 여기서부터 딱 들어가갖고 스케치를 여기 끝점 제일 큰 부분이었죠. 제가 제일 큰 부분을 이렇게 그렸으니까 어떻게 벌어지고 이렇게만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어떻게 이 빈 공간이 뿡 뜨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넣냐면 우리가 이 기능을 몰라도 쓸 수 있다는 이유가 이 이유야. 우리가 보시게 되면 저는 지금 이렇게 그렸었어요. 맞죠? 이렇게 그렸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렸었는데 요거를 만약에 예를 든다면 요거를 조금 더 찔러 넣는 거예요. 이렇게 치수 잘못하고 지웠네요. 다시 넣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더 찔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더 찔러 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돌출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저는 더 찔러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돌출해도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감쌀 수가 있겠죠. 감쌀 수가 있는데 이거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요거 안에 널널하게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갔는데 이거의 단점, 요거는 안정성이 살짝 좀 떨어져요. 근데 이것도 뭐 잘 챙기신 다음에 우리가 잘 찾았고 넣으시면 상관이 없는데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벽이 어떻게 조금 굴빵하기 때문에 이 두께가 어느 정도 굵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너무 작은 거, 굵기가 너무 작은 거 하다 보면 우리가 작고 이게 두께가 넓다 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많이 감싸기 위해서는 어떻게 더 넣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작업하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티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티 나오면 어떻게 스케치 다시 들어간 다음에 형상 투영 아니죠, 일단 모델 투영 찍어주시고 이렇게 요원을 다시 파내면 우리가 지장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걸 놓치고, 아니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이걸 놓치고 한 번씩 넘어가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감점이 많이 나가겠고 우리가 모양이 많이 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잘 주의해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쓰시지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거 우리가 익히게 되면 이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방법은 어떤가, 우리가 니브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출이랑 얘랑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돌출 같은 거 어떤 거, 저는 그림을 그릴 때 무조건 요렇게 돌출을 그릴 때는 어떻게 모든 면이 무조건 막혀 있었어야 됐어요. 우리가 돌출 사용할 때 어떻게 됐어요? 한 면에 뚫려 있으면 어떻게 그 조그만 틈새에서도 우리가 프로파일이 안 잡혔잖아요. 해치하던 것처럼 캐드에서. 그래서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니브 같은 거, 우리가 돌출도 똑같이 이렇게 모든 면에 막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니브는 조금 달라요. 니브는 무조건 한쪽 면에 뚫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째 보면 더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가 필요한 이렇게 대각선 선 말고는 필요가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돌출은 무조건 폐곡선이 돼야 되는데 얘는 무조건 한쪽에 뚫려 있어야지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브를 그려줄 건데 일단 했던 거는 조금 지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똑같이 스케치 들어가 주신 다음에 어떻게 절단 모서리 투영해 주신 다음에 요렇게 선을 쭉 이용해서 그어 주겠죠. 여기까지 크기는 얼마? 38에 각도는 40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절단 모서리 투영한 거는 잘 안 찝힐 수 있는데 이 선들이 굳이 보면 어째 찝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선 말고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선은 인식되지 않게 무조건 열려 있어야 된다 했으니까 어떻게 하다가 다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얘 같은 거는 스케치가 너무 작기 때문에 굳이 안 지워도 뭐 잡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잘못하다가 선이 막혀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쪽 면을 이렇게 구성으로 안 보이게끔, 안 잡히게끔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안정성이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요 선들을 저는 구성으로 바꿔줄게요. 무조건 내가 필요한 선 요것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스케치 마무리, 그 다음 우리가 니브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그려줄 건데 우리가 이쪽 스윕 밑에 눌러보게 되면 우리가 니브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니브 크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뭐 크게 나뉜다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요거는 제가 말로만 설명해주고 나중에 그림이 나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같은 건 어떤가, 우리가 시험에서는 거의 잘 안 써요. 그런 구조물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가, 이거는 내가 그런 스케치에서 어떻게 요렇게 수직으로 얘를 만들어주는 기능인데 우리가 어떤가, 우리는 대부분이 이렇게 내가 그린 스케치에서 어떻게 양쪽 옆에 면으로 이렇게 퍼져야 돼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얘는 우리가 어째 보면 뭐 세로로 퍼진다 하면 얘는 가로로만 퍼지는 기능이야. 밑으로 퍼지는 기능인데 이 기능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원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원통이 있고 이렇게 원통이 있어요. 근데 내가 선을 이렇게 그으면 어떻게 얘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굵기로 이렇게 다리가 만들어지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시험에는 이런 모양 잘 안 써요. 그리고 뭐 써도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거의 시험에서는 이 기능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밑에 있는 이 기능을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밑에 있는 기능 눌러주신 다음에 똑같아요. 프로파일을 선택해달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프로파일 어떤 거? 요 선이니까 이 선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까지 선택해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나올 때가 있는데 이 안 나오는 거는 우리가 어떤 거냐, 그림이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일 먼저 확인해 보는 거는, 그림 전에 확인해 본 거 우리가 요거 방향 있잖아요. 맞죠? 이 방향을 깔짝깔짝 한번 해보세요. 이 방향을 틀어주게 되면 다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안 나온다 하면 이 방향을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거나 이렇게 눌러갖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두께 얼마 18만큼 주시면 되겠죠.
얘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왼쪽으로만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른쪽으로만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려놓은 스케치에서 어떻게 반씩 나눠가지게 이렇게 보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내가 그림에 따라서 무조건 아니야. 그림에 따라서 왼쪽으로 보낼 때도 있고 아니면 오른쪽으로 보낼 때도 있고 대부분 기능은 어떤 거 중심에서 왼쪽 오른쪽 대칭으로 많이 보낼 때 이걸 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밑에 있는 이 기능도 솔직히 말하면 설명 안 해줄 정도로 거의 쓰지가 않아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거 왼쪽에 있는 것만 그냥 사용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에 있는 거 어떻게 살이 꽉 차게 나오는 거야. 근데 얘는 어떤가요? 우리 오른쪽에 있는 거는 내가 그려놓은 스케치에서 어떻게 이렇게 안에 꽉 찬 게 아니고 이 부분만 이렇게 껍데기 형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껍데기만 나오는데 여기서 거리값도 이렇게 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거는 거의 안 나요. 미끄럼틀 같은 거 그릴 일이 없잖아요. 시험에서는 막 미끄럼틀 이런 거 대표적인 예로 미끄럼틀 이런 거 그릴 때 막 우리가 그릴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시험에서는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뭐 기계 부분이 당연히 이런 모양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는데 우리가 시험에서는 그런 모양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거의 살을 꽉 채워주는 이 다리 형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니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어떻게 이 니브 같은 건 내가 선의 끝에 이쪽 만들었지만 얘가 알아서 원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감싸면서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경우냐면 돌려갖고 보여드릴게요. 요게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끝에 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끝에 가는 작업은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문제가 거의 나올 리도 없지만 우리가 만약 끝에 가면 뭐 때문에 안 되냐면 이거 이유는 제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 우리가 이렇게 얘를 감싸면서 올라가잖아요. 맞죠? 대각선 내가 얘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중간에 있는 부분 살짝 밑에 있고 왼쪽 아니면 오른쪽 올라가면서 가는 부분 어떻게 조금씩 위로 올라갈 거예요. 왜? 얘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감싸는 거니까. 우리가 보면 이렇게 감싸면서 올라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얘가 이 거의 끝부분, 이런 끝점 부분에 얘가 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감싸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가 티 나와버리잖아. 맞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니브가 거의 안 먹어요. 얘도 보면 내가 끝에 하던데 여기서 이까지는 올라가면서 자꾸 올라가죠. 19까지도 한번 올려볼까요? 얘가 자꾸 올라가죠. 20까지 해도 올라가죠. 22까지 하고 올라가고 3 해도 올라가고 이제 4 가면 어떻게 돼? 3까지가 이제 거의 끝자락이니까 4 하면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림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자락에 있으면 니브가 거의 안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는 방법이랑 나중에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우리가 끝에 있으면 거의 니브가 잘 쓰기가 힘들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니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니브 이용해서 그림 방법 오늘 사용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니브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고 3의 가시성 우리가 그럼 두 번째 그림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 그림 우리가 회전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어떻게 평면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 방법들은 우리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고 회전은 생각보다 엄청 많이 쓰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로 어떻게 여기 발판이랑 요 위에 다각형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 두 개는 먼저 그려놓고 회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발판을 먼저 그리기 위해서는 저는 평면에서 보고 작업을 조금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각형이 아니고 끝부분이 살짝 둥글둥글하니까. 그래서 평면에서 보고 그림을 그릴 건데 저는 원점에 딱 찍어 놓고 작업하는 게 편했죠. 이거 여러분들 원점 안 찍고 작업하면 저랑 만약에 그릴 때 어떻게 그림이 조금 많이 다를 거예요. 평면을 추가하냐 안 추가하냐 그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주신 다음에 저는 여기 색깔 크기 얼마 120이네요. 그래서 120 이제 슬슬 원점 맞추고 하는 거 익히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까지는 얼마 총 길이는 153 홀을 이용해서 저는 이렇게 그냥 끄어줄게요. 끄어주고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값이네. 이 거리값 얼마? 60 더하기 78 60 플러스 78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요거랑 요거 틀어줄 수 있으니까 어떻게 저는 수직 구속 조건 이용해서 이렇게 구속시켜 줄 거고 다음에 이렇게 접선으로 구속을 시켜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끝부분 얼마? 반지름 20 여기 안에서 목각기 20만큼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돌출 이렇게 잡고 올리면 되겠죠. 얼마 높이는 정면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정면에서 찾으니까 얼마? 24 그래서 24만큼 올려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스케치 다시 들어가신 다음에 우리가 이 중심에서 그릴 건데 저는 딱 중간에 여기 잡을 거 그랬네요. 이거 다시 잡을게요. 보기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이거 제가 딱 안 맞춰고. 나 맞춘 거가? 다시 맞출게요. 그냥 그게 제일 편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까지 거리값 얼마? 거리값은 6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뭐 문제인 거 없으니까 됐고. 그래서 스케치 마무리 해주시고, 안 하게 되면 우리가 평면 다시 추가로 만들어야 돼. 그게 되게 귀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스케치 들어가신 다음에 맞춰놓으면 어떻게, 여기 중심 찍고 바로 어떻게 폴리곤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잖아요. 외곽형 1, 2, 3, 4, 5, 6, 7각형. 그래서 칠각형 넣어주시고 이렇게 방향 찍어주시고 하게 되면 우리가 중심을 굳이 안 잡아도, 왜 여기 원점이랑 여기 중심이 딱 똑같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작업도 많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크기 얼마? 50.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돌출로 올릴 건데 돌출 높이 얼마? 정면에서 보니까 24네요. 그래서 얼마? 24만큼 올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모래시계 같은 모양을 그릴 건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돌출로는 어떤 거 했어요?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렇게, 이쪽에 그려놓으면 어떻게? 이렇게. 내가 그리는 방향에서 어떻게? 수평, 수직, 일자로만 쭉 갔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렇게 도자기 모양이 있어요. 맞죠? 도자기 모양은 어떤가 하면, 뭐 옛날에 뭐 꽃보다 남자, 제가 되게 좋아하게 봤었던 드라마 중 하나인데 지금 왜 봤나 싶어요. 근데 이렇게 생긴 도자기 모양이잖아요. 맞죠? 도자기 만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도자기 만들 때 뭐 꽃보다 남자에서 그 이준인가? 도자기를 만들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도자기 만들 때 어떻게? 내가 칼로 이렇게 깎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돌출이 우리가 일자로만 쭉 가기 때문에 칼로 이용해서 만든 거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곡선 라인 같은 거 우리가 어떻게 돌출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도자기 만들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원판 같은 데 올려놓고 이 원판을 쭉 돌리면서 손으로 이렇게 깎아내잖아요. 맞죠?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곡선 모양을 우리가 돌출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돌출인 모양을 만들 때는 어떻게? 우리가 이런 모양 만드는 회전이란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셔야지 이런 모양을 파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모양을 이용해서 파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회전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또 원점 잡아줄 건데, 원점 우리가 이런 모양 만들려면 이렇게 내가 잡고 이렇게 회전으로 돌려주는 게 가장 편하겠죠. 어디면 이쪽 면에 들어가고 스케치 누르신 다음에 절단 모서리 투영해 주시고, 중심을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릴 건데, 이거 원 그리실 때 반대쪽, 오른쪽 아니면 왼쪽 한쪽만 있으면 되는데 굳이 양쪽 다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어차피 회전이 돌아가면서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어떻게 치수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조금 막아주시고 잘라주시고, 이 크기 얼마? 반지름 24만큼. 이 크기 얼마? 32. 이 크기 얼마? 14. 넣어주신 다음에 높이가 있네요. 높이 맨 밑에서 전체까지는 얼마? 118만큼.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모양을 금방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회전을 이용해서 그릴 건데, 회전 같은 거 보면 어떤 거? 제가 말했잖아요. 객체를 잡고 돌린다고. 우리가 2D도 똑같아요. 2D는 어떤 거? 내가 기준점을 찍으면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준점, 점을 찍게 되면 우리가 이제 3D 같은 거는 어떻게 이렇게 도는 건지 이렇게 도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 한 바퀴 도는 건지 오른쪽으로 도는 건지 왼쪽으로 도는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축을 잡아줘야지 이 축을 기준으로 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축을 정해주는 거야. 그래서 일단 얘로 먼저 이 그림을 그리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객체를 요걸 잡은 다음에 회전을 써볼게. 회전 들어간 다음에 프로파일 어떤 거 요거 선택하신 다음에 만약에 축을 저는 요쪽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축이 요쪽에 기준돼서 얘가 바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얘를 기준으로 이 간격만큼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뻥 뚫린, 안에가 뻥 뚫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통 모양 만들어줄 수 있을 거고, 나는 바로 들고 싶어 가면 어떻게 축을 이쪽에 잡았으면 어떻게 안에가 꽉 찬 원통 모양 만들 수 있을 거고, 저는 만약에 요 기준을 요쪽 잡았으면 어떻게 얘는 위로 한 바퀴 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능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이거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당연히 똑같아요. 돌출이랑 다른 게 거의 없어요. 맞죠? 우리가 이거는 뭐 나중에 하기로 했고 나오게 되면 요거는 뭐 새 솔리드 만드는 거고, 요건 어떤 거 위에서부터 하집합, 그 다음에 중간은 차집합, 밑에는 교집합해서 더해주는 거,
빼주는 거. 요건 어떻게? 교집합. 그죠? 교집합이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거 그렇게 넣을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범위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전체, 웬만한 것들은 다 전체가 돼 있어요. 왜? 한 바퀴가 거의 싹 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걸 넣어줄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각도, 다음면, 지점면, 사이, 이렇게 있는데, 각도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각도만큼 돌리고 싶을 때, 이렇게 돌려줄 수 있고, 방향 돌려줄 수 있을 거고, 대칭도 가능하고, 아니면 비대칭해서 각도를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뭐 다음 면까지 했고 다음 면까지만 돌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림 안 그려갖고 그냥 말로만 설명할게요. 다음 면까지. 왜냐면 돌출해서 이건 다 배웠었어요. 그래서 다음 면까지만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지정면까지, 내가 선택한 지정면 있으면 그 지정면까지만 돌아주겠죠. 사이도 똑같아요. 내가 선택한 면에서부터 어떻게 선택한 면까지 오프한 것처럼 어떻게 거기서 막 거기까지 생길 거고, 전체 말 그대로 전체 한 바퀴를 돌리는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어떻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프로파일 요렇게 잡아주시면 되죠. 축 어떤 거? 축 요거니까 축 요걸 선택하신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요거는 각도가 아니 한 바퀴 뻥 다 돌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전체를 이용해서 돌려주게 되면 우리가 금방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우리가 금방 그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곡선 라인 같은 건 어떻게 돌출로는 만들 수가 없잖아요. 힘드니까. 왜? 곡선은 모양을 파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어떻게 이렇게 돌리면서 파는 기능, 회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이런 거 우리가 칼로 깎아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칼로 이렇게 푹푹푹 찍어내서 깎아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칼을 이렇게 갖다 대면 얘가 회전하면서 이렇게 깎아내는 거잖아요. 만약 기계에서 사용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뭐 선반 돌리거나 이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곡선 모양은 우리가 돌아가면서 내가 그 라인 따라서 파는 거기 때문에 회전 이용해서 파주시면 되겠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이 평면 이용해서 만들어줄 건데, 우리가 어렵게 평면 잡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 모양은 어떤 거?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기 때문에 사다리꼴 모양이네요. 맞죠? 이렇게 뭐 많이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평면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사다리꼴을 만들었고 돌리자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회전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돌려갖고 나온 원톤 모양이나, 아니면 앞에서 보고 이렇게 그려갖고 이렇게 만든 원톤 모양,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쉽게 어떻게 평면을 그냥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평면을 굳이 이렇게도 만들 수 있겠죠. 위에서 본 평면이에요. 이렇게도 만들 수 있겠지만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옆면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려갖고 옆면에서 한 거랑 옆면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려서 한 면이나 어떻게 회전하게 되면, 우리 돌출하게 되면 그때 많이 달라지겠죠. 근데 우리가 회전하게 되면 어떻게, 내가 이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도나 아니면 이쪽에 시작해서 이렇게 도나 상관없잖아요. 여기서 시작하나 여기서 시작하나. 왜? 한 바퀴 다 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최대한 평면을 쉽게 잡아주시는 거야. 그래서 어떤 거, 우리가 이 평면을 잡을 건데, 뭐 만약에 좀 어렵게 한다면, 만약에 각도를 돌린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축을 어떻게 조금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축을 요렇게 하나 잡아줄 거고, 아니 어차피 제가 딱 중심을 잡았으니까 이렇게 하나 잡아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평면 한번 찍어 주신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뭐 각도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저는 이 안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잘. 왜? 우리가 이 평면만 이용해서 원점을 잘 잡았다고 그림이 쉽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평면 잡아주시고, 제가 원하는 면은 어떻게 이쪽 면에서부터 이 기준으로 이렇게 도는 거냐. 그래서 이렇게 면을 잡아주신 다음에, 방금 내가 그려놓은 이 축이잖아요. 맞죠? 이 축을 기준으로 어떻게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축 한번 찍어주고, 이 축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각도만큼 이렇게 돌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돌리는데 이렇게 해볼게. 여기서부터가 지금 얼마? 각도 0도잖아요. 맞죠? 이쪽 하면 얼마?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는 얼마? 뭐 마이너스 30만큼 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리값 찾은 다음에 뭐 넣어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쉽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뭐 찾는다면 이렇게 한번 해놓은 거야. 일단 모서리 투영해 주시고, 요거는 우리가 각도를 좀 만든 거야. 어렵죠? 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값 확인해보니까 우리가 이 거리값은 얼마? 이 거리값에 이 반지름값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78이네요. 그래서 얼마? 요렇게 이거는 보여주는 거니까 저는 안에 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린다면 이렇게. 저는 안에 치수 안 넣었어요. 치수 넣는 거는 조금 이따 정확하게 할 때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모양만 지금 비교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파내는 거잖아요. 맞죠?
그림처럼. 근데 이렇게 하면 제가 뭐랬어요? 평면 이 자체를 만들기가 되게 힘들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굳이 어렵게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스케치 들어가신 다음에 원을 간단해. 이것도 보기도 훨씬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고 모든 게 다 편해요. 그래서 78만큼 이렇게 해주시 아이고 아니네요. 78 곱하기 2는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각도는 얼마? 이 각도는 30도네요. 30도. 그러면 평면이 지나가는 위치 어떻게? 이렇게 점을 하나 콱 찍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면 위치 찾았네요. 점을 하나 찍어주신 다음에 어떻게? 여기에 평면 이용하셔서 어디 여기 찍어주시고 이 평면, 왜냐면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평면이 어떻게? 여면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 찍어주면 얘가 여기까지 쏙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평면은 정말 다양하게 사용하셔야지 조금 편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스케치 들어가시고 자, 일단 모델 투영해 주시고 위치값 어차피 전 찾아놨으니까 형상 투영으로 이 점을 찍게 되면 저는 이 위치값을 다시 쓸 수가 있겠죠. 그냥 툭 만나서 툭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해서 만드는 거야. 이건 어떤 걸로 중심선으로 조금 변경을 해 놓는 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지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편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제가 가르쳐줬는데 기억이 안 나지만 요 중심선을 바꾸게 되면 어떤 걸 줬냐면 우리 구성선은 어떤 거였어? 구성선은 바꿔놓게 되면 어떻게 이 구성선은 우리가 선이 안 찝히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중심선으로 바꿔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지름으로 많이 재잖아요. 나중에 측정할 때. 근데 이렇게 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이까지 거리감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이 부분은 어떻게? 요 부분 중심선으로 바꿔놓게 되면 어떻게? 치수를 찍었을 때는 이렇게 반지름 나온 게 아니고 얘가 중심선이라 생각해줘갖고 어떻게? 이렇게 지름 크기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조금 더 편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축 같은 거 그릴 때 이 기능을 엄청 많이 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는 얼마? 지름 25 각도는 70도네요. 그래서 70도만큼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회전 눌러주신 다음에 객체 선택해 주시고 객체 선택해 주시는데 우리가 자꾸 잡히면 불편하니까 이렇게 구성 바꿔주시고 이것도 쓰고 났으면 가이성 좀 꺼버릴게요. 그 다음에 돌출 이용해서 이쪽 집어주시고 파내는 걸로 하게 되면 이렇게 이쁘장하게 파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들었으면 또 대칭 이용해서 만드시면 되잖아요. 어떻게? 중간에 평면을 만들어 주시던가 아니면 저는 여기 딱 중간에 찍어 놨잖아요. 어떻게? 모든 게 다 편한 거야. 피처 어떤 거? 피처는 요거 방금 했던 거 해주시고 어떻게? 평면은 여기 해주시면 여기 평면 안 만들어도 금방 할 수 있겠죠. 왜? 딱 중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야. 생각보다 되게 쉽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작업도 가능하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거 굳이 이렇게 안 주셔도 되잖아요. 테이퍼 값 주시면 되잖아요. 당연히 이것도 테이퍼 값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이 테이퍼 값은 나중에 배우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배우면 불편하고 힘들고 굳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막 이런 거 그리자고 뭐 할 필요 없잖아요. 만약 한다음에 뭐 이렇게도 줄 수가 있겠죠. 그게 얼마? 여기서 주는 거예요. 얼마로? 25로. 이거는 얘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돌출 이용해서 이렇게 뚫어 주시고 높이는 얼마? 24만큼.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원하는 각도 이거 70에서 90도에서 빼니까 20도. 그래서 이렇게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뚫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쉽게 만들 수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거 하나 쓰자고 우리가 그렇게 하자니 너무 힘들고 귀찮고 손이 많이 가고 테이퍼이라는 기능도 외워야 돼요. 우리가 이 테이퍼라는 거는 우리가 시험에서 한 번 딱 쓸 일이 있는데 그때 말고는 굳이 솔직히 하면 지장이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기능을 굳이 안 쓰는 거예요. 나중에 그 기능 쓰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나중에 생크 이런 거 작업할 때 우리 끝부분 둥글둥글하게 깎아주기 위해서 이 기능을 쓰기도 하는데 지금은 안 쓰고 그때 한번 다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뭐 하나 배우고 할 바에는 우리가 평면만 잘 만들어주면 어떻게 금방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평면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거예요. 이 테이퍼 값은 지금은 배우지 않고 나중에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회전과 어떻게 평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림도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해놓고 지워서 없어진 거지, 여러분들 한번 쭉 이제 배웠던 기능들 이용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리브도 한번 그려봤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거 회전도 그려봤을 거고, 평면도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영상은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